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교수 김도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맹자입니다. 맹자 유명하죠? 한 번쯤 들어봤을 중국 고대의 철학자입니다. 네, 맹자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덕군자, 중국 고대 철학자, 성인군자 등등 여러 가지가 떠오를 텐데 그 중에서도 아마 성선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맹자하면 성선설로 유명하죠. 특히 맹자는 순자랑 달리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순자는 그 반대 주장을 했다고 유명하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맞습니다. 맹자 성선설의 철학자입니다. 맹자는 중국 고대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의 사상이 성선설로 유명해지는 데는 사실상 이후에 주의라는 송명이학을 집대성한 주의라는 철학자를 만나서 비로소 맹자가 성선설의 철학자로서 확립이 됩니다. 그만치 성선설은 맹자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선설은 맹자 사상의 뿌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야지 줄기도 나오고 굳건한 줄기도 나올 수 있고 풍성한 나뭇잎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맹자에게 있어서 성선설은 그만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맹자 사상하면은 성선설만 얘기하면 이거는 뿌리만 보는 겁니다. 뿌리 중요하지만 맹자하면 성선설만 얘기하고 말면 사실은 이게 거꾸로 된 맹자입니다. 사실은 맹자 훨씬 더 중요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뿌리가 있어야지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맹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굵직한 줄기와 풍성한 잎사귀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일 맹자의 사상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요약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맹자의 사상 사실은 사람의 정치이다. 그래서 저는 맹자는 사람 정치의 철학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 정치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이 사람 정치란 말을 제가 일부러 사용하는데요. 사람 정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우선인 정치.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사람을 통한 정치. 물론 또 사람을 위한 정치 등등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맹자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까지 보다듬을 수 있는 정치를 꿈꾼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사상, 사람 정치를 얘기해야 그 줄기와 풍성한 나뭇잎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맹자 사상의 그 굵직한 줄기와 풍성한 잎사귀를 얘기할 수 있는 맹자 사상의 전모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 정치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정치하니까 사람 냄새 물씬 나죠. 우리네 현대사회 어떻습니까? 정치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훌륭한 인격, 단지 개인의 윤리적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치의 문제, 정치의 영역, 이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인격과는 상관없다고 말들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정치가 결국 개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과 분리된 정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정치, 사람됨이 정치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만일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맹자의 사람 정치에 귀 기울여 볼 만합니다. 맹자가 가장 중시한 사람 정치는 바로 사람됨에 기초한 정치입니다. 이쯤 얘기하면 맹자가 정치가로서의 자질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가로서의 자질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막스 베버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생각이 납니다. 막스 베버가 1919년에 대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던 강연,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그런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강연은 책으로도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막스 베버가 이 강연을 하면서 정치가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정치가는. 또한 국가라는 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책임감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신념과 책임 사이에 균형 감각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스 웨버도 정치가의 자질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맹자의 사람 정치에서의 사람됨의 중요성은 베버가 얘기한 정치인의 자질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얘기를 하자면 맹자의 사람됨은 전인적인 것입니다. 전인이란 말은 맹자가 쓰진 않았었는데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많이 사용하죠. 전인교육이란 말 많이 사용합니다. 전인교육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전인교육은 인간이 지닌 모든 자질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인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전인교육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그 전인교육이 갖고 있는 함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교육이 인간을 경쟁하는 데 매몰시키고 정작 길러야 될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의미로서 전인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맹자가 얘기한 사람됨은 바로 이러한 전인격적인 그런 사람됨에 가깝습니다. 바로 맹자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베버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정치가로서의 자질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사람됨을 말합니다. 맹자의 사람 정치, 사실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봤을 법한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유교 사상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유교 사상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교 사상의 핵심은 수기 치인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기 치인 무슨 뜻입니까? 수기, 자기 자신을 닦아서, 치인, 다른 사람들을 통치를 한다, 정치를 한다 이런 뜻이지요. 자기 자신을 닦아 그 기초로서 정치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기 치인의 정신은 사실상 공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공자는 자로가 군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수기 이 안민이다. 자기 자신을 닦아서 그럼으로써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맹자의 사람 정치, 공자가 얘기한 수기치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됨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수기치인의 정신을 바로 저는 사람 정치라는 말로서 잡아내고자 합니다. 이 사람 정치를 제대로 배워야, 사람 정치를 제대로 포착을 해야 맹자 사상의 전모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강좌의 구성을 3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맹자가 얘기한 사람 정치의 기초가 되는 사람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감동의 정치입니다. 이 감동의 정치가 무엇인지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치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정치 방안, 정치 원칙, 맹자가 세운 구체적인 정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번 강좌의 세 번째 파트에 해당됩니다. 자,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진 게 이번 강좌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사람됨, 이것부터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정치가 제시하는 전인격적인 사람됨이 무엇이냐? 즉, 정치인이 지녀야 될 사람됨이 무엇이냐입니다. 맹자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히 이번 강좌를 통해서 네 가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기입니다. 이 용기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용기하면은 어떠한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고성 한번 팍 지르고 칼 들고 확 소리 지르면서 나서는 그런 무사가 생각나십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용기입니다. 그런데 맹자가 얘기한 용기는 오히려 그와 반대가 됩니다. 맹자가 얘기한 용기는 차분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 떳떳한지를 따지는 그런 용기입니다. 만약 내가 떳떳하다면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 없이 반드시 나는 나간다, 이런 태도를 갖는 그런 용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대적해야 될 상대가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부당한 욕심, 사사로운 욕심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생각하는 사람됨의 첫 번째,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됨은 바로 여러분이 익히 들어봤을 법한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이란 말 현대에서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측은지심 어떤 뜻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냥 불쌍하게 느껴진다 라고 할 때 우리 측은지심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맹자가 이 측은지심이란 말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근데 맹자가 얘기하는 이 측은지심은 단순히 불쌍한 생각이 든다 이런 정도의 감정이 아닙니다. 측은지심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배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바로 나와 남을 가르지 않는 구분이 없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바로 측은지심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맹자 사상에서 중요한 두 번째 사람됨은 바로 이 측은지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중입니다.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 시중을 맹자는 모든 성인의 특성들을 집대성한 공자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가장 완전한 성인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해서 시중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시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적절하게 처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사람됨의 면모는 원칙주의적인 면모입니다. 결국은 인과 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근데 이 원칙주의적 태도하면 고리타분한 仙님 같은 느낌 들죠? 근데 맹자가 얘기한 게 이렇게 고리타분한 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인물이 돼야 된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맹자도 바로 이 표현을 씁니다. 맹자는 바로 대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대인, 큰 사람, 큰 인물이란 말을 쓰는데요. 맹자에게 있어서 이 대인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맹자의 사람 정치의 기초가 되는 사람됨의 여러 가지 면모를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말이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감동의 정치, 감화의 정치 파트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훌륭한 사람됨을 통해서 타인을 진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타인을 감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감동과 감화, 무슨 차이가 날까요? 감동은 단순히 타인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감동시킨 이후에 타인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는 바로 이 타인을 변모시킬 수 있는 감화의 정치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이 감화의 정치가 수기를 넘어서 치인으로 넘어가는, 즉 사람됨을 기초해서 정치로 넘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 자신을 닦는 것이 자신을 닦는 걸로 그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자신을 닦아서 치인, 타인을 다스리고 정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감화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감화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맹자가 얘기한 감화의 정치, 수기와 치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서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구체적인 정치 원칙들입니다. 맹자가 사람됨을 중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타인을 감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을 강조했다고 해서 구체적인 정치 원칙들에 대해서 소원한 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 원칙들은 현대 정치학에서도 고개를 끄덕거릴 만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원칙들입니다. 그 원칙들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맹자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정치 원칙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정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 특히 감정이 어떤지를 살펴야 된다. 맹자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 사람들의 감정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민동락이란 말도 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야 한다.
백성들이 즐거운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돌아오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어떠한지를 살펴야 된다. 즉,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모든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맹자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유용한 얘기를 합니다. 맹자는 국제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갈팡질팡하는 약소국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국제관계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를 가장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학기에 다룰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맹자의 사람 정치, 더 이상 사람됨을 중시하지 않는 현대 정치에서 소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면 비록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빛바래지 않은 통찰을 주는 맹자의 사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 맹자의 사람 정치를 통해서 맹자 사상의 전모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